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문지훈 학생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로컬 파인 튜닝, 이제 LLM을 연합학습 환경에서 로컬 파인 튜닝 하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오프사이트 튜닝과 함께 이루어진 논문입니다. 우선 논문의 시작 앞서 오프사이트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사이트 튜닝은 위와 같은 논문으로 2023년에 나왔고요. 전이학습의 중요성들은 이제 아래처럼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패턴 학습하는데 특정 도메인이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맞춤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전이학습은 기존 모델을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해서 학습 비용 절감과 성리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데이터 오너가 데이터를 모델 오너한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델 오너는 데이터 오너에게 모델을 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 오너십이 브레이크 될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 오너는 해당 큰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파인 오프사이트 튜닝은 이제 모델 오너는 원본 모델을 유출하지 않고 데이터 오너는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고 연산 비용도 줄인 상태에서 학습을 파인 튜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 파인 튜닝하는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서버, 모델 오너랑 서버는 합축된 모델과 미세주형 모듈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어댑터를 학습하고 이를 서버에 반환하고요. 서버는 학습된 어댑터를 원본 모델에 결합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합니다. 오프사이드 튜닝은 기존 파인 튜닝 방식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전반적인 뷰를 보자면 오리지널 모델, 큰 모델, 원본 파운데이션 모델이 M이 되어 있고요. 에뮬레이터는 M을 압축한 모델입니다. 유니폼 레이어 드랍을 통해서 생성하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어댑터는 원본 모델과 분리된 모듈입니다. 학습 가능한 간단한 레이어를 위아래로 붙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에뮬레이터를 학습을 하는데요. 원본 모델로 공유되지 않고 유니폼 레이어 드랍을 통해서 경량화된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에뮬레이터의 출력을 원본 모델과 유사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에뮬레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 서버에서 해당 에뮬레이터를 어, 전송하여 클라이언트는 에뮬레이터를 고정하고 어댑터만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파인 튜닝 어댑터를 서버에 반환을 하고 서버는 원본 모델과 어댑터를 결합해서 최종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험 매트릭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풀 제로샷은 파인 튜닝 없이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운스트림에 적용한 것. 에뮬레이터 JS는 파인 튜닝 없이 에뮬레이터를 적용한 것. OT 에뮬레이터는 오프사이트 튜닝 에뮬레이터인데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에뮬레이터와 파인 튜닝 어댑터고 마지막으로 OT 플러그인은 풀 모델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험을 보았을 때, 오프사이드 튜닝, 이제 OT 플러그인은 풀 파인 튜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요. OT 에뮬레이터는 원본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제로샷보다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에뮬레이터, 제로샷은 단순 레이어 트랍 컴프레션만 수행한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OT 플러그인이 파인 튜닝과 풀 파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풀 모델을 직접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어댑터의 다양한 파라미터 디피션트 파인 튜닝 방법들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이제 페드 바이오티라는 연합학습에서의 LLM 로컬 파인 튜닝 방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KDD에 2024년에 퍼블리시드 된 거고요. 연합학습에서의 챌린지들은 이제 보통 풀 모델을 접근하기가 힘든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LLM의 전체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파인튜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인데 LLM을 FL 학교에 학습할 때는 특히나 해당 비용들이 많은 제약 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 패드 바이오티에서는 오프사이트 튜닝을 사용해서 LLM의 로컬 파인 튜닝을 연합학습 관점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댑터와 에뮬레이터를 활용한 하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안합니다. 네, 일단 모델 압축한 에뮬레이터인데요. 오프사이트 튜닝에서는 이제 모델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에뮬레이터와 어댑터,
어댑터 사이에 에뮬레이터를 넣는 샌드위치 구조를 갖는 반면 해당 제안하는 논문은 이제 에뮬레이터와 어댑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학습 이후에는 총 두 가지 모델이 형성되는데요. 어댑터와 에뮬레이터를 합친 어댑 에뮤와 어댑터와 풀 모델은 어댑 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오프사이드 튜닝 연구처럼 퍼블릭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E와 E 스타를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서버는 비슷 학습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어떻게 비슷 학습하냐면 L2 논 거리를 최소화하는 항과 어,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항 두 개를 공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합학습에서의 파라미터 어그리게이션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 간을 어그리게이션해서 연합학습 방식으로 취합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와 이전 시점의 클라이언트 어, 어댑터 로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에뮬레이터 스타와 비슷하게 학습을 하는데요. 학습된 파라미터는 오로지 로라 파라미터만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 각 클라이언트는 전송받은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각 클라이언트 개별적인 어댑터 로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클라이언트는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만을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 어댑터 로라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1번부터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거친 다음에 1번에서는 해당 에뮬레이터를 비슷하게 학습할 때 어댑터가 쓰이겠죠. 어그리게이션 어댑터가 쓰이게 됩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풀트레인 LLM으로 라마를 사용했고요. 어댑터 스트럭처는 마지막에 2개와 4개 디코더를 이용해서 활용했습니다. 레이어 드랍은 3개, 0, 0.2, 0.25, 0.5. 그리고 로라에 대한 파라미터는 모든 디코더 레이어의 랭크 8와 알파 16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매스 프로블럼 솔빙, 코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퀘션 앤서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뷰샷, COD는 체인 오브 서스로 해서 파인 튜닝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학습 성분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한 벤치마크고요. 오프 사이트 튜닝은 이전에 했던 얘기로 클라이언트가 어댑터 로라만 학습하지만 연합 학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드, OT로 각 클라이언트가 로라 기반 파인 튜닝을 수행하고 서버에서 이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스 프로블럼 솔빙인데요. 패드 바이오티는 기존 방법인 패드 OT나 오프사이드 튜닝보다 최대 50%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합니다. 특히 어댑 뷰 성능이 어댑 에뮬레이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댑터 크기 증가 시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적절한 크기의 어댑터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드 제너레이션입니다. 패드 바이오티는 패스원 성능이 기존 오프사이트 튜닝보다 약 3배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기존 패드 OT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요. 이는 즉 에뮬레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 에뮬레이터의 얼라이먼트가 코드 생성 태스크에도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 패스10과 패스1의 차이가 큰 것은 LLM이 이제 다양한 코드 패턴을 생성하지만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퀘션 앤서링입니다. 여기서도 패드, 바이오티가 기존 오픈사이트 튜닝보다 높은 정답률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특히 드롭아웃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능은 하락하지만 여전히 기존 방법보다는 안정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트입니다. 패드 바이오티는 기존 방법보다 연산 비용 47% 절감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비록 로라 파라미터지만 에뮬레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여전히 3.5배 정도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모델을 직접 전송함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신 최적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